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계양지구에 이어서 부천 대장지구가 새로 이제 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 대장지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검단지구 대비 향후에는 입지는 조금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아서 주거에 대한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BRT라는 것 자체가 완벽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보완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검단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뀐 게,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제 17,000세대 정도가 되고 대왕지구는 한 2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4만 세대 정도가 되는 규모가 됩니다. 4만 세대라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발표가 난 전체 지역 중에 거의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대수 30만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했지 그 들어오는 입지가 기존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하남 교산도 주변에 미사부터 강동부터 해서 위례, 감일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어지는 지역이고, 부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주변에 검단부터 해서 주변에 12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론 15만 6천. 그 주변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15만 6천. 이건 김포 같은 것도 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부천시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중이어서 최근에 1년을 보면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신규 뭔가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새로운 이런 신도시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알겠지만, 들어오는 시기로 보면은 사실 2018년부터 검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검단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잘 분양이 안 되고 있지만 잘 된다고 했을 때 23년까지 이제 계속 입주가 될 거고, 루원이랑 한들도 19년부터 진행이 되고, 검단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검암도 21년, 계양 테크노밸리도 21년, 대왕지구 지금 22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길 22년으로 잡은 게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21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충분하지만 22년부터 없으니까 잡았다라고 하는데, 검단 쪽 이쪽 지역은 이게 안 맞아요. 이미 22년, 3년에도 계속 예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처럼 분양이 안 되면 더더욱 밀릴 거거든요. 김포처럼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을 할 텐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2년 이후에도. 그리고 이 BRT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다른 지역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지어질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 대비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었고, 입지도 물리적인 입지가 나쁘지 않아서 상당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분양 심리, 결국은 이제 심리인데, 심리 자체가 얼어붙을 것 같아요. 여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에 분양을 더더욱 안 넣는다는 거죠.
일단 BRT를 좀 알아보면, BRT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잘 아는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로, 버스 전용차로제가 있죠. 그 버스 전용차로제 플러스 요금을 선불로 먼저 버스 타기 전에 선불로 내는 그런 체계, 그리고 그 신호 체계까지, 이 BRT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 체계, 그리고 전용 차로, 그리고 선불. 그러니까 버스를 많이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에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찍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타고 내리는데 병목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호 체계랑 중앙차로 체계가 있으면은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이. 그래서 타고 내리고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서 마치 전철처럼 운영하는 게 BRT인데, BRT도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버스가 40대 이상 다니면 차가 막히기 시작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구도심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도심의 신호체계나 전용차로제를 모든 구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데, 일단 도로체계를 보면 계양 신도시랑 계양과 이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라인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기존의 도시가 아니에요.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밭이죠. 논밭이어서 새로 도로를 내는 구간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청라 같은 경우를 보면, 청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도심을 뚫고 와야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신호체계나 전용차로제를 새로 이제 도로를 파려면 지하로 파기는 비용이 크니까 지상으로 파는데, 지상에서는 이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하나를 내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쪽 부분은 기존에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시를 계획하는 거고, 새로 도시를 계획하는 구간에서 이미 BRT를 예정했기 때문에 새로 나는 도로에는 다 BRT 전용 차로와 뭐 지하차로든 뭐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할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BRT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욕먹고 있는 게 부산 같은 경우도 기존 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그냥 버스, BRT란 이름의 버스지 그리 빠르지 않은데,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선불제도 뭐 한다고 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국토부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 BRT를 들여오는데, 예, BRT 전용차로도 하겠다. 그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결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탈 때 찍고서 지하 내려가듯이 여기 이제 찍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찍고 들어가서 대기하고 내려서도 나오면서 찍고 해서 환승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BRT 전용 차로도 하고, 신호 구간에선 지하차로로 하고, 지하철을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김포공항역에서 아마 이런 지하철 연결을 시도할 걸로 보여요. 이미 전에 제가 마궁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김포공항에 환승 터미널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자율주행 버스야 뭐 하는데, 여기 이제 바이모달 트램 같은 형태의 뭔가 두 개, 바이모달 트램이 뭐냐면 이제
철도를 깔지 않는 이제 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 자체는 이제 여러 칸의 버스, 한 두량, 그러니까 전철로 하면 뭐 두량 같은 느낌의 두 개가 연결된 그런 버스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뭔가 계획을 제대로 BRT를 하는, 그래서 뭔가 앞에 슈퍼를 붙였어요. 장명 센스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슈퍼 BRT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쪽에서 이제 계획하는 BRT는 이제 제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도심 구간을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저희는 약간 구시대적인 BRT를 했었는데 여기 좀 약간 그래도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항 소음도 잠깐 얘기를 하면, 공항 소음 자체는 지금 공항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입지 자체는 마곡지구와 거의 유사한 입지여서 제가 마곡지구에서 느끼는 소음을 봤을 때 소음 자체는 굉장히 적을 걸로 보여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잘 잡았다. 근데 왜 지금이냐 라는 거고요. 실제로 2기 신도시가 진행된 걸 보면 200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다 됐는데 실제로 진행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19년인데 거의 15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죠. 김포도 뭐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고, 위례도 마찬가지고, 검단은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인 이슈가 생겨서 2008년에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지연되긴 했지만,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최소 시작이 200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02년에 시작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걸 봤을 때, 그리고 주변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자체는 굉장히 지연될 걸로 보이는데, 발표를 지금 하고 22년까지 해서 분양 시작하겠다라고 한 게 문제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이 물재생센터를 지화해야죠. 이걸 이제 먼저 해주고 진행을 할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물재생센터의 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남물 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지하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만큼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28년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하화를 먼저 할 수 있을지, 이게 지하화 안 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요 부분이 언제 지하화가 될까를 생각했을 땐 더더욱이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해줄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거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서, 이게 뭐 1, 2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한 10년, 최대 10년까지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부를 덮고 스포츠센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한 10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입주를 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22년이라고 지금 적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7년은 충분히 돼야 뭐 할까 말까 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늦게 될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2년부터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분양 자체를 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게 문제고요.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건 적극적인 이 전체 지역에 뭔가 통합된 그런 협의단체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15만, 13만은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힘을 합쳐서 민원을 넣으셔야겠죠. 이 단계적인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후에 입주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잡아놓은 이 2개 지역을 좀 지연시켜 달라는 이런 협의단체가 생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왕지구 자체는 어느 정도 부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달라서 지연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천 지역은 지원을 해줘야겠죠. 땅 팔아먹는데 너무 혈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지역들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협의단체를 만드셔서 최소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와도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지연되도록 이 입주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되도록 하셔야 될 거고 대왕지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민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민도가 사실 그 생활 수준이 아니고 이런 협상이 필요할 때, 단합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단결이 되는지 이게 제일 잘 되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강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왔죠. 지정된 것도 다 풀리고요.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유수지 같은 굉장히 좋은 땅들이 있지만 안 잡히는 이유가 그런 민도, 단합력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한 분 생기셔서 그걸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검단이 살고 계획하신 재테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곡 지역에도 뭔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었고 그리고 위례 지역에도 지금 신문고를 처음 개설했던 게 저였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고 만들고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만든 후에는 그 자체가 생태계가 돼서 또 다시 바톤을 받아서 해나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그런 단체를 만드시는 게 빨리 구심점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